최근 문경에서 70대 남성이 벌초 작업 중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쏘임과 예초기 관련 사고에 대해 주의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지역을 자주 방문하고 관심 갖는 관계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는 의성군이 외국인들의 지역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22일 성명을 통해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경주시가 침체된 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매년 이맘때 벌초가 시작되면서 벌쏘임이나 예초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경북 문경시의 한 야산에서 장수 말벌에 쏘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매년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 도중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벌쏘임 환자는 모두 914명으로 추석 전 한 달 동안 발생한 환자는 전체의 54%인 498명이었습니다.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벌에 쏘이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벌쏘임 환자는 총 386명인데 7월 한 달에만 241명입니다. 성묘나 벌초 중에 벌에 쏘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벌집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벌은 자극적인 냄새를 맡으면 공격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향이 진한 향수나 화장품 등은 피해야 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벌쏘임 사고와 함께 예초기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경북도 내 예초기 안전사고 신고는 지난달까지 총 38건이 접수됐습니다. 4월부터 매달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8, 9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해온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경북 도내에서 발생한 예초기 안전사고 총 104건 중 절반 정도인 50건이 8월과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날카로운 예초기 칼날에 피부가 찢어진 사고가 가장 많았고 돌이나 금속 등의 파편이 튄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예초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풀을 베기 전에 돌이나 이물질이 있는지 살피고 작업 전에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예초기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는 반드시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을 낀 후 제거해야 합니다. 최근 벌초 작업 중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업 전 예초기 장비 점검과 안전장구를 필히 준비해 주시고 작업 장소 주변 벌집 유무 확인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시어 작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성묘나 벌초 중에 벌에 쏘이거나 예초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북 의성군은 지역을 자주 방문해 관광하고 또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이른바 관계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청년들에 이어 이번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일주일간 의성에 머물며 지역을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키에서 한국에 온 지 6개월 된 파티흐 씨가 토마토를 열심히 다집니다. 고향에서 직접 공수해온 향신료를 뿌려 파스타 소스를 완성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홍콩에서 온 장라기 씨가 무채를 썰고 채 썬 물을 불 위에 올려 고향 음식인 무떡을 만듭니다. 의성군 일시군 1관계인구 특화 프로젝트 대한 외국인의 고향 의성 참가자들이 지역 어르신을 위해 자국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대한 외국인의 고향 의성은 유학과 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13명이 일주일 동안 의성 지역 주민의 집에 머물며 농촌 체험과 장보기, 전통 혼례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의성을 알아가고 따뜻한 한국의 정을 느낍니다. 밥을 먹는데도
많이 먹어 아니면은 이제 배부른다고 해도 아니 계속 먹어야지 이러면서 자꾸 뭔가를 먹여요. 이러는 것이 약간 우리를 잘 모르는데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반가워하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무엇보다 외국인에게 다소 낯선 지역인 의성을 외국에 알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예, 대자연. 왜냐면 우리는 잘 때는 너무 그 벌레 소리 너무 잘 들려요. 그리고 닭 소리 그런 거, 급기호 그런 거 이제 도시에서 멍 드는 소리 이제 다 들려요. 친구가 많이 관심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도 한번 다시 친구랑 같이 좀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민들도 외국인들의 방문이 반갑습니다. 잠시긴 하지만 고령화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 한 밤만 자면 된다, 이틀 하면 된다, 3일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한 밤만 자면 간다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온다는 자체가 너무 내 아들, 딸 같은 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의성구는 이 프로젝트를 포함한 팜스테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대1로 이제 팜스테이 하신 그런 이제 주민들 할머니, 특히 할머니 분들이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먼저 이렇게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많이 이제 밝히시더라고요. 향후에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좀 하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성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바이오 산업단지가 2025년 완공되면 지역에서 일할 우수 인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비해 다양한 연령과 국적의 관계 인구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역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성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성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치수원 다변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안동댐으로 치수원을 이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대구 신청사 건립기금 폐지 문제를 두고 달서 구의원과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도 짚어봅니다. 끝으로 의성군이 지방소멸기금 210억 원을 지원받아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나선다는 소식도 살펴봅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대구시는 구미 해평으로 취수원을 다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 정책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죠. 네, 오랜 논의 끝에 지난 4월 대구시와 구미시, 환경부 등이 참여해 대구시 치수원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담아 체결한 협약이 새 시장 집권 한 달여 만에 파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16일 오전 홍준표 시장은 더 이상 물 문제로 구미시장과 협의할 것도 논의할 것도 없다고 못 받고 나섰고, 같은 날 대구시는 구미시에 대구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면서 구미공단 오폐수 대응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대구시는 일련의 조치가 지난 4월 체결한 협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7일에는 환경부를 포함해 협약 체결 기간 5곳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구미로 다변화하지 않으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죠? 네, 대구시는 협약 해지와 함께 안동댐에서 직접 물을 취수하는 이른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은 이름에서 확인되듯 거대한 물길, 물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영주댐에서 안동댐을 경유해 운문댐까지 약 147km 도수관로를 구축해 낙동강 상류의 댐물을 직접 공급받겠다는 것입니다. 홍 시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대구시청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동댐으로 치수원을 이전하는 문제는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검토되었지만 여러 문제로 불발됐던 사업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채무 상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청사 건립 기금 폐지가 달서구의회와 시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던데요. 네, 신청사 건립 기금을 폐지하고 동인동 시청사 매각을 통해 신청사 건립에 착수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방침에
달서구 선출직 공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18일 신청사 건립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19일에는 대구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은 동인동 청사 매각을 통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홍 시장의 말이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대구 시의원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대구시의 기금 폐지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고 9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구 감소 위기에 있는 의성군이 정부로부터 소멸 대응을 위해 21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요? 네, 경북 의성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112억 원에서 210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받습니다. 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정부 출연금으로 1조 원이 지원되며 기초지자체 75%, 광역지자체는 25%로 나눠 배분됩니다. 다만 올해만 7,500원이 배분되는데 투자계획 평가 5개 등급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됩니다. 의성은 사업 우수성, 계획 연계성 등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 계획 평가를 받아 최고 금액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의성은 기금 지원에 따라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 공작소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훈 뉴스민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대구 물 문제에 대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대구시의회가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의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지 않고선 시민과 우리 후손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먹는 물을 볼모로 삼아 정부 주도로 맺은 협정을 무시하고 취수원 이전은 대구시의 문제라는 발언을 한 구미시장을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가 침체된 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경주 중심상가 일대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합니다. 황리단길과 중심상가를 이어줄 신라의 거리를 비롯해 조명을 활용한 신라의 빛의 광장 등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또 특화 사업인 골목길 매니지먼트를 통해 금리단길 디자인 거리도 만들어집니다. 금리단길은 금관총에서 따온 별칭입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교육 자료와 다양한 수업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는 경북 교육자료전이 개막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경북교육청 연구원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13개 교육 분야에서 입상한 교육자료 24점이 선보입니다. 개막에 앞서 교육자료전 심사위원단이 각 작품에 대한 창의성과 교육 기여도 등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분야별 최우수작은 오는 10월에 있을 제53회 전국 교육자료전에 출품될 예정입니다. 예천군이 지방세 과오납금 1,800여 건 4,200만 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습니다. 지방세 환급 여부와 금액이 궁금한 납세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텍스 정보24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이후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 발생 때 등록된 계좌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국가 비상사태 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에 참가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을지연습은 군사연습인 한미연합훈련과 함께 진행되며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실질적인 통합조치를 숙달하게 됩니다. 경북도는 전시 종합상황실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예비역 장군 등으로 편성된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